진실을 가장 먼저 알고 진상조사에 가장 먼저 착수했던 게 땡손이 사고로 사망한 제 동생 김도의 대리입니다. 도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YL그룹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 사진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기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하하하. 기찬의 허탈한 웃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그 웃음 속에는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대한 복수국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어요. 모든 게 너희들 계획이었구나. 도윤 너도. 제인 너도. 오성 너도. 기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속아왔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포위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도윤은 기찬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의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황기찬 씨.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저질러온 죄악에 대한 정당한 심판입니다. 도윤이 천천히 회장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기찬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거든요. 회의실 안의 이사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도윤과 기찬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도의 대리가 도윤 이사의 동생이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미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DH홀딩스의 YL그룹 인수, 김도윤 이사의 회장 취임, 그리고 모든 진실의 공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준비해온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기찬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이제 회장석에 앉은 도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신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단호한 심판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어요. 김도의 대리는 당신들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도윤의 말에 기찬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고 모든 계획이 치밀했으며 자신을 둘러쌌던 포위망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회의실 밖에서는 제인이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드디어 첫 번째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찬아, 이제야 내가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닫겠니?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도희를 죽인 것, 은호를 죽게 만든 것.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거야. 제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뜨거운 정의감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해시태그 97화 예측 -PART 이 기찬의 절망적 깨달음. 눈이 멀었을 때는 안 보였었는데 안달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니까 안개가 거친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 이제서야 다 보여. 기찬이 혼자 중얼거리며 YL그룹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개인 소지품들을 챙기는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기찬의 뒤에서는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황기찬 회장이 그런 일을 다 저질렀대요? 김도의 대리 사건도 그렇고 은호 사건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제 와서 보니까 예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기찬은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찬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하게 변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 이게 정말 자신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제인아, 은호야. 기찬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들은 마치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정말 소중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어요. 집에 도착한 기찬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세리도 지호도 그 누구도 없는 빈집.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인과 은호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평범한 주말 오후. 은호가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뒤에서 받쳐주며 함께 웃던 순간. 제인이 저녁을 준비하며 부르던 콧노래. 세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먹던 따뜻한 저녁 식사. 그때는 그것들이 행복인 줄 몰랐어. 너무 평범해서, 너무 당연해서 소중한 줄 몰랐어. 기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갈망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은호가 그려준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은호 올림. 어린 손글씨로 적힌 그 글귀들이 기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은호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찬은 그림을 가슴에 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소중한 아들, 자신의 배신 때문에 떠나보낸 사랑하는 아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때 기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황기찬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심각한 목소리에 기찬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아팠던 속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찬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설마 건강까지 잃게 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기찬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해시태그 97화 예측 -PART 3세리의 도주 준비와 배신. 기차는 이제 끝났어. 나라도 살아야지. 세리가 급하게 옷장을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들, 보석함,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까지. 해외로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잠깐 어디 다녀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세리가 지호에게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지호는 엄마의 이상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언제 돌아와요? 지호의 순수한 질문에 세리는 잠시 멈칫했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두고 도망가려 한다는 죄책감이 순간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했어요. 금방 돌아올게. 아무한테도 엄마가 어디 갔는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세리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그 손길에는 진정한 모정보다는 급박함만 느껴졌습니다. 여권을 확인하고 통장을 챙기는 세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것. 기찬이 모든 걸 자백하기 전에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태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3일이라고 했는데 시간 다 됐어. 이태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세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태호 씨,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상황이 복잡해졌어. 복잡해졌다고? 내가 알기로는 황기찬이 회장에서 해임됐다던데. 그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 이태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거짓말과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호는 내가 데려간다. 이태호의 단호한 선언에 세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찬도 잃고 지호까지 잃으면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였어요. 안 돼.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 세리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깝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태호는 냉정했어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야. 그리고 지호도 이미 나를 더 좋아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내가 유리해. 전화가 끊어진 후 세리는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강재인 때문이야. 강재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는데. 세리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초췌하고 절망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계획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강재인, 내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세리의 눈에는 광기 어린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바에는 차라리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짐을 다 싼 세리는 지호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엄마의 복잡한 심정을 알 리 없었어요. 지호야,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도 다 너 때문이야. 세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혼자 남겨진 지호가 있었고 그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세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계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재인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리의 마지막 복수였어요. 해시태그 97화 예측 -PART 4지호를 둘러싼 마지막 갈등. 아빠, 세리 엄마가 어디 갔어요? 언제 돌아와요? 지호가 기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세리가 급하게 짐을 싸고 나간 모습을 본 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그동안 느꼈던 부성애가 거짓이었던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기찬이 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보낸 시간들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지호의 따뜻한 체온이 기찬의 가슴에 전해지며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기찬이 문을 열자 이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뒤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황기찬 씨, 이제 지호를 데려가겠습니다. 이태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기찬은 본능적으로 지호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기찬의 옷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지호는 내가 키운 아들이야.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 아버지는 아니라고. 기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과 함께 마지막 저항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지호만큼은 놓을 수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지호에게 직접 물어보죠. 이태호가 무릎을 꿇고 지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지호야, 큰아빠가 너를 데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말이야. 이태호의 제안에 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운 모험처럼 들렸어요. 정말이요? 강아지도 키울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지호야, 큰아빠가 사실은 너의 진짜 아빠야. 이태호의 말에 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럼 기찬 아빠는 뭐예요? 기찬 아빠도 지호를 사랑하지만 진짜 아빠는 따로 있는 거야. 바로 나란다. 기찬은 이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지호가 점점 이태호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지호야, 아빠는 어떡해? 아빠도 지호가 없으면 안 되는데. 기찬이 절규하듯 말했지만 지호는 이미 이태호의 제안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새로운 환경과 자유로운 생활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찬 아빠도 가끔 보러 와요. 그럼 되죠? 지호의 순수한 대답에 기찬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모른 채 자신만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아, 지호야. 그럼 큰아빠랑 함께 가자. 이태호가 지호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지호는 기찬을 한번 돌아보더니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기찬 아빠 안녕. 나중에 또 봐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인사말이 기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지호에게는 단순한 이사였지만 기찬에게는 마지막 가족마저 잃는 순간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진 후 기찬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어. 제인도 은호도 이제는 지호까지. 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와 자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97화 예측 -PART 5 최종 증거들의 완성.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서진호 변호사 체포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제인의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네, 제인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서진호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황기찬의 지시로 투자 사기를 벌인 것, 최자영 씨 허위 진단서 작성, 그리고 김도의 대리 사건 관련 증거 인멸까지 전부 다요. 경찰관의 말에 제인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하나씩 모아온 증거들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상세한 진술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황기찬에 대한 모든 혐의가 확정됩니다. 제인은 전화를 끊고 도윤에게 연락했어요. 도윤은 YL그룹 회장실에서 새로운 경영진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도윤 씨, 모든 게 끝났어요. 서진호가 기찬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대요. 정말이요? 드디어 도희의 억울함이 풀리는군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미라는 스위스 은행과의 통화를 마치고 제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제인아, 아버지 비자금 계좌 접근 성공했어. 미란의 말에 제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규철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찾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500억이 넘어. 아버지가 회사를 위해 평생 모아두신 돈이야. 이제 이 돈으로 YL그룹을 정말 깨끗한 회사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제인은 서류를 받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과 회사를 생각하며 남겨둔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걸 되찾았어요. 기찬이 빼앗으려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말이에요. 제인이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완성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승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급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누나, 큰일 났어요. 세리가 공항에서 체포됐대요. 뭐라고? 공항에서? 제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리가 도망가려 했다는 것은 예상했지만 체포됐다는 소식은 의외였어요. 해외 도주하려다가 출입국에서 걸렸어요. 은호 살해 교사, 도희 살해 교사, 그리고 납치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됐대요. 승우의 말에 제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리의 마지막 발악도 결국 허사로 돌아간 셈이었어요. 세리야,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이미 늦었어. 모든 증거가 완성됐으니까. 제인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시간 타오르던 복수의 불꽃이 마침내 완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오성도 합류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되는군요. 도희도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오성의 말에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품고 있던 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제인은 모든 증거들이 완성된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찬과의 최종 대면이었어요. 이제 기찬이와 마지막으로 정산할 시간이야. 제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97화 예측 -PART 6제인과 도윤의 새로운 시작. 조금만 기다리세요. 황기찬 강세리한테 빼앗긴 것들 전부 다 되찾을 거예요. 제인이 자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던 자영의 눈에 잠시 또렷함이 돌아왔어요. 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인아,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거니? 자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인은 확신에 찬 미소로 대답했어요. 이미 이겼어요,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우리 거예요. YL그룹 본사 앞 광장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모든 범죄가 공개되면서 연일 특종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도윤 신임 회장이 나오시네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도윤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YL그룹을 어떻게 경영하실 계획인가요? 도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YL그룹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께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인이 도윤의 옆에 나타났어요.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강재인 씨,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인과 도윤은 함께 YL그룹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제인 씨,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도윤이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네, 끝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제인도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 있던 마음에 이제야 다른 감정이 자리 잡을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제인 씨. 응. 도윤이 제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제인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듯이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실래요? 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도윤 씨도 저 같은 사람과 함께해도 괜찮을까요? 제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도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제인 씨가 아니면 안 돼요. 제인 씨와 함께이니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승우가 옥상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형부님. 여기 계셨네요. 승우의 밝은 목소리에 두 사람은 웃으며 돌아봤어요. 승우야, 형부라니.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인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지만 승우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챈 듯 했어요.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누나. 그때 미랑과 오성도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역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도 좋은 소식이 있어. 오성이랑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 미란의 발표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상은 순간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윤희도 도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윤이 회장님이 됐다고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윤희의 따뜻한 말에 도윤은 감동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행복해하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서울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나누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97화 예측 -PART 7세리의 마지막 발악. 강재인,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세리가 수갑을 찬 채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어요. 복수라고? 너는 무기징역감이야. 다시는 세상에 나올 일 없을 거야. 제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세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공항까지 와서 이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리는 제인을 바라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강재인.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내가 모르는 비밀이 아직 하나 더 있어. 비밀이라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제인은 세리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세리의 눈빛에서 뭔가 진짜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황지호 말이야. 그 아이가 정말 이태호 아들일까?
세리의 말에 제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세리는 그런 제인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놀랐지? 사실 지호는 또 다른 남자의 아들이야. 이태호도 황기찬도 아닌 제3의 남자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친자 확인도 다 끝났는데. 제인이 당황하며 반박했지만 세리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친자 확인? 그것도 내가 조작한 거야. 진짜 아버지를 숨기기 위해서 말이야. 세리의 고백에 주변에 있던 경찰들과 공항 직원들까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지호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야? 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바로 너희 아버지야. 강규철 회장 말이야. 뭐라고? 제인이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호는 자신의 이복동생이 되는 거였어요. 놀랐지? 내가 YL그룹에 들어오기 전에 강규철 회장과 그런 관계였어.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일이었지. 세리의 말에 제인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산이 틀어지는 거였어요.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헛소리 하지 마. 제인이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세리는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증거. 강규철 회장의 개인 금고에 가보면 알 거야. 내가 임신했을 때 찍은 초음파 사진과 편지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을 테니까. 세리의 말에 제인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개인 금고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왜 이태호를 아버지라고 했던 거야? 강규철 회장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태호가 더 부유하고 안정적이었거든. 세리의 냉정한 대답에 제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틀어졌으니까 진실을 말해주는 거야. 지호는 너의 이복동생이야, 강제인. 세리가 마지막으로 던진 그 폭탄 선언에 제인은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잠깐만. 그럼 지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제인이 혼란스러워하자 세리는 승리자처럼 웃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이태호한테 진실을 말할 건지 아니면 계속 숨길 건지 말이야. 경찰이 세리를 끌고 가려 하자 세리는 마지막으로 제인에게 소리쳤습니다. 강제인,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이 비밀은 평생 너를 괴롭힐 거야. 지호를 볼 때마다 생각날 테니까. 세리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진 후 제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정말 지호가 아버지의 아들일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제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해시태그 97화 예측 -PART 8 기찬의 마지막 선택. 말기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 기찬의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어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이제는 목숨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찬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기찬은 더 이상 의사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현실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선 기찬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기찬은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세리도 떠나고 지호도 떠나고 이제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인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하러 왔어? 기찬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인은 기찬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제인이 기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수를 완성한 만족감보다는 묘한 복잡함이 섞여 있었어요. 할 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기찬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제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인아, 나 말기암이야.
제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복수는 완성했지만 기찬의 죽음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얼마나 남았는데? 길어야 6개월. 제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찬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제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뒤에는 미묘한 동요가 숨어 있었어요.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기찬이 제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인은 손을 뒤로 빼며 거부했습니다. 은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한테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정말 소중한 건 너와 은호였는데. 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에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런 말 이제 와서 해봤자 뭐해. 은호는 이미 죽었고 우리 사이도 끝났어. 제인이 일어서려 하자 기찬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인아, 마지막 부탁이 있어. 내가 자수할 거야.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제인은 기찬의 말에 잠시 멈춰섰어요.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죄들. 도의 살해, 은호 방치, 아버지 죽음 방조, 투자 사기까지 전부 다 인정할 거야. 기찬의 진심 어린 말에 제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어차피 다 들통났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으로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어. 기찬이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인아, 나 경찰서 갈게. 이제야 진짜 끝을 내려고 해. 기찬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서 제인을 바라봤어요. 행복하게 살아, 제인아. 도윤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기찬은 집을 나섰습니다. 제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기찬이 사라진 문을 바라봤어요. 정말 끝이구나. 제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완성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 이상하게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제인 씨, 어디 계세요? 기찬이 경찰서에 자수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제인은 전화를 받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해시태그 97화 예측 -PART 9기찬의 마지막 고백과 죽음. 황기찬입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나타난 기찬의 모습에 경찰관들이 놀랐어요.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던 그 황기찬이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김도의 살해 교사, 강은호 방치치사, 강규철 회장 죽음 방조, 투자 사기, 증거인멸. 제가 저질러온 모든 범죄를 자백하겠습니다. 기찬의 담담한 고백에 경찰서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기찬은 하나하나 자신의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도희 씨는 제가 세리와 함께 계획한 일입니다. 그녀가 회사 비리를 캐고 있어서 위험했거든요. 은호는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계획한 일이었지만 저도 공범이나 다름없어요. 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특히 은호 이야기를 할 때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워했어요. 강규철 회장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급차를 불러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기찬의 자백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진술이 끝나고 조사실을 나선 기찬은 면회실에서 제인을 만났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기찬이 유리창 너머로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인은 복잡한 표정으로 기찬을 바라봤어요. 왜 자수했어? 어차피 다 들통날 일이었는데. 마지막으로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어. 죽기 전에 말이야. 기찬의 말에 제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인아, 은호한테 전해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 기찬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제인도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댔어요.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지막 작별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찬은 구치소 독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암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몸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면회 온 사람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기차는 제인이나 도윤이 온 줄 알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있던 건 지호였어요. 이태호가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기찬 아빠. 지호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지호야, 왜 왔어? 아빠가 아프다고 해서 왔어요. 지호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지호가 종이에 그린 그림을 유리창에 붙였어요. 아빠와 지호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기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지호야, 아빠가 지호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네, 알아요. 지호도 기찬 아빠 사랑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기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지호가 떠난 후 기차는 독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호가 그려준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기차는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인과 도윤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기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제인아. 기찬이 힘겹게 제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인은 기찬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에서 긴 소리가 울리며 그의 생명이 끝났어요. 제인은 기찬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도윤이 제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온 제인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호야, 아빠가 먼저 갔어. 이제 너희들끼리 편하게 지내. 제인의 중얼거림이 밤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나고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